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 2018년 새 특별 대담, 우리 캐나다에서 좀 귀한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홍기 목사님 오늘 모시고 새 특별 대담, 대한민국을 구원하소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애국 우리 동포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뉴스타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김홍기 목사님의 또 귀한 고견을 또 들으면서 지금 한국, 오늘 주제를 이제 대한민국을 구원하소서, 이런 주제를 잡고 오늘 대담을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출국을 하시는데 또 이렇게 그냥 많은 일이 있는데도 이렇게 오늘 방송에 이렇게 참 나와서 같이 또 좋은 시간 또 귀한 고견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방송하기 전에 그 대담하기 전에 지금 캐나다에서 우리 교포분이 뉴스타운 우리 시청하신 우리 교포분께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잠깐 이걸 먼저 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담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손상윤 회장님, 저는 이틀 전에 방송 중 회장님과 통화한 캐나다 교포입니다. 뉴스타운 TV를 볼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과 함께 진정한 애국심을 배우면서 끝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스스로도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회장님은 지만원 박사님과 함께 제가 가슴에 품고 있는 위대한 애국자 두 분이십니다. 늘 존경과 함께 그 오랜 세월 많고 많은 고난과 희생과 헌신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외감에 절로 깊이 고개가 숙여지고 몸을 엎드리게 됩니다. 질곡의 역사를 넘어 우리 손조들이 이룩한 이토록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 외눈박이 정신지체 종북 빨갱이 문재인 일당이 미친 속도로 무너뜨리고 있는데 아직도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더없이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회장님같이 또 지박사님처럼 또 다른 많은 열정적인 애국자분들로 인해 머지않아 정상화를 이루고 다시금 지금까지 우리의 찬란한 영광을 되찾는 나라를 되찾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회장님의 지금의 단식투쟁의 크나큰 뜻을 모르지 않게 기꺼이 저는 그 뜻을 함께하고 진심으로 적극 응원하지만 회장님을 방송으로 지켜보면서 매일매일 회장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울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매일 매순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회장님을 위해 또 형님이신 손상대 대표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아니고 불자에게 모든 불보살과 우리나라의 호국영령 회장님과 회장 형님의 안위와 승리를 위해 기원합니다. 손상 회장님, 회장님의 큰 뜻이 반드시 관철되고 또 그것이 큰 대하의 물꼬를 틀어 지금의 정권과 종북 빨갱이들이 영원히 이 땅에 박멸, 퇴치되기를,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금 번영과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찬란한 역사의 큰 부분으로 매김되어 영원하기를, 그러므로서 회장님이 얼굴 가득 진정 건강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날이 곧 기필코 도래하기를 제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빌면서 두서없는 글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타운의 안정권 실장님, 오인영 목사님 외에 모든 그곳의 분들께 크나큰 존경과 감사를 전하면서 손상 회장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이 편지를 보내신 분도 지금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참 우리 뉴스타운과 또 손상 회장님 또 뉴스타운 모든 우리 관계자분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지지하고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뭐 저나 우리 목사님이나 목회자이지만서도 오늘 사실은 이 대담을 하게 된 그 주제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소서, 굉장히 절실한 사실 표현입니다.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캐나다에서 계시고 이제 해외에 계시니까 지금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여러 상황을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으로 또 정확하게 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 좀 많은 고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의 한 가지 이제 요소가 되는 거는 미국의 언론은 물론 리버럴, 그 위장 좌파, 네, 리버럴, 좌파가 위장한 그 형태의 리버럴입니다. 리버럴 언론들이 다수인 걸 우리 한국에서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팍스뉴스 같은 아주 강력한 보수 우파 언론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보수 우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들의 의견을 아주 가감없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네. 예, 이런 것들이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예.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요. 예. 네.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 분위기 속에 있으면서 뭔가 어떤 견해를 정립하는 거 하고 예. 그런 바다 건너 그 미주에 있으면서 이제 또 생각을 갖는 거 하고 그런 면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면 매우 정확하다는 말씀들을 이제 해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게 아마 이렇게 그 해외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저한테 농담 반 하여튼 뭐 이런 화성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뭐 그런 농담까지 하시는데 네, 그게 아마 외국에 있으면서 얻어지는 통찰력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건 방금 우리 이렇게 캐나다에서도 이런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참 마음 아파하고 애타하면서 지금 한국을 걱정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국내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보이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 상황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심각하게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그리고 또 오늘 좀 목사님께서 또 마침 이제 귀한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게 교회하고 절대 무관한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 그게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일함. 네. 안일함. 지나친 경계 의식이 너무 없는 그런 그 안일함. 낙관주의. 부정적인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분들은 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뭐 공산화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요.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선교의 대국이 됐고 기독교가 이렇게 융성한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겠냐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 측면의 이야기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국 교회의 죄악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만 봐도 1907년도에 우리 평양에 대붕이 있었지만 불과 3년 후에 우리가 일제에 먹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6년간 우리가 일제 통치 아래 우리 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신사참배국 굴욕까지 죄악까지 우리가 우상숭배까지 맞습니다.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했고 그리고 6.25 전쟁 있기 전에 해방전 그 전에 또 이 북한의 기독교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 공산주의가 먹고 난 다음에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초토화됐죠. 우리나라 경험만 놓고 봐도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문제없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뭐 진짜 하늘이 뭐 경천동지해도 이건 뭐 절대 이런 그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저는 상식 수준에서도 네. 그렇게 아니란 게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음식을 잘 가려 먹고 어쨌든 청결하게 하고 자기 건강을 돌보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그럼 왜 그것도 그냥 믿음으로 안 먹어도 되지 뭐 믿음으로 그냥 뭐 하나님께서 다 건강 지켜주실 거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뭐 잘 보살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안 먹고 잠 제대로 안 자고 건강 관리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국가라는 것도 그래요. 국가라는 것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는 너무나 참 고통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고통이 많은 그 속에 교회가 역시 우리나라가 좋을 때는 교회도 안전했고 네. 그러나 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전쟁과 또 공산주의가 득세할 때는 교회도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너무 모르고 아까 목사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뭐 어떠한 시대가 되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견뎌내면 된다. 그게 너무 저는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너무 어리석고 예. 너무 무지한 무지하고 말이죠. 무지하고. 네. 실제로 한번 그러면 요독 수용소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진짜 네. 예. 한번 거기서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실 뜻이 계십니까? 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그러게요. 얼마나 엄청난 그렇죠.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예배할 자유도 없고 거기는 선교의 자유도 없고 예, 맞아요. 감사와 찬양의 자유도 없고 예.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런 발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양심이 있으면은 목사님들부터가 양심이 있으면은 저 북한에 아직도 지하 교회에서 고통받는 그 소수의 참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가. 네. 그럼 그분들은 지금 저 김정일 저 왕족, 저 붉은 왕족들 때문에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세우고 자유롭게 기도도 못 하고 성경도 자유롭게 못 보고 숨어서 발각이 되면 바로 그냥 직결 처형이 되거나 정치병 수용소 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아니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데 북한에는 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렇게 지하에서 고통받는 건 그건 왜 생각을 안 하는지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이기적이죠. 이기적이죠. 네. 예. 나만 편하고 예. 내 가정 내 교회만 편하면 예, 된다고 예, 하는 예.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맞아요. 예. 결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렇죠. 원치 않으시는 예. 네.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우리도 신앙의 제약을 받으면 당장 우리부터가 어때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속히 지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겨주시고 당장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점점 더 표면적으로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뭐 별 문제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전 이게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예, 잘못됐다. 네. 예. 그 성경에도 보면 우리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하만의 계략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무방비로 때가 되면 하만의 목이 달아날 거고 때가 되면 뭐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게 아니냐. 이건 사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도 쓰시고 예. 사람도 수단도 쓰시고 예. 네. 그런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죠. 일방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걸 기대한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신앙이죠. 예.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지금 교회 안에서 현 정권에 대해서 조금도 뭐라 그럴까 현 정권의 잘못되고
그냥 일반적인 잘못된 거나 문제는 다 어느 정권에도 있는데 지금 현 정권은 정말 불법적인 방식으로 그 권력을 쟁취한 이 불법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래요. 초기에는 몰랐다고 쳐요. 초기에는 몰랐고 초기에는 뭐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줄 알았다고 치지만 이제는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 드러났으면은 이제는 좀 한국 교회가 양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몰랐다. 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이 불법적인 정권을 지지했다. 네. 뭐 이런 이제는 좀 솔직하게 좀 터놓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직도 얘기 못하고 또 그런 걸 좀 표시를 하려면은 그걸 못하게 막 네. 인위적으로 막고 네.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우리 오 목사님 제네바 개혁교회에서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네. 오후에 동대문 플라자의 그 대한애국당의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연사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조원진 대표에게 뭔가 전가를 좀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 전하려고 예, 예. 가는데 이제 지하철부터 저를 알아보시고 거기 당직자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그냥 연단으로 저를 올려보내셔서 예. 연단에서 제가 이제 연설을 하게 됐는데요. 예. 마치고 이제 뒤에 제가 함께 여러분들 악수하고 그러는데 CBS 기자가 예. 와서 잠깐 인터뷰하죠. 예. 그래서 물어본 게 탄핵을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그렇게 질문해서 예,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있었던 일이라면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한국에서 저지른 거라고. 그랬더니 어안이 벙벙해 하더라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닉슨, 클린턴 이런 탄핵 결국은 둘 다 안 됐지만 2년, 4년 그 하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한국은 뭐 불과 JTBC 거짓 보도하고 태블릿 PC 뭐 그거. 10월 24일인가 26일에 그 다음에 12월 9일 날 한 달 반 만에 예. 조사도 없이 예. 거짓 언론 보도 가지고 또 그것도 검찰도 일방적으로 한 거. 그렇죠. 네, 박 대통령 한 번도 조사도 안 한 거 가지고 예, 예, 예. 그걸 가지고 탄핵을 국회에서 해요. 이게 어디 야만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그 CBS 기자에게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걸 아냐고 말이죠. 예.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그걸 저하고 인터뷰한 걸 낼지 안 낼지는 제가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만. CBS는 좀 좌파 성향이 아주 강한. 예. 예. 그래서 너무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너무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요, 예. 허이고 이해가 제가 한번 미국의 중산층 예, 예. 이제 주로 금융계에 종사하는 분인데 예.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여자분 두 분인데 아주 거기엔 베테랑들이죠. 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제가 영어를 제대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유 예, 사회에서는. 예, 근데 예, 제가 얘기하면서 Isn't it crazy? 이게 참 정말 미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It's crazy. 미친 일이죠. 네. 그러면서 아주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정상적으로 민주국가에서 사고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국제적으로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습니다. 망신이죠, 망신. 근데 그걸 몰라요. 한국에서는 미개한. 우리가 다수가 결정했습니다. 옳다고? 그럼 왜 여론재판 인민민주주의를 하지? 그렇죠. 왜 법치민주주의를 하자고 그렇죠. 했습니까? 의회 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죠. 네, 대의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예를 들면 과연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하면은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번에 아주 그냥 국격이 거의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예. 점점 떨어지고 점점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탄핵 자체가 이게 완전히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예. 네, 헌법재판소 판결한 것도 뭐 국회 못지않게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가운데 그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선 저 선거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 이건 누가 어떤 민주정부에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한국 정부를 예.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미국도 예. 네, 다수가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 이제
아까 이제 닉슨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면은 한 2년 정도의 아주 철저한 그럼요. 조사, 그 아주 의회부터 해가지고 언론부터 해가지고 그런 절차 과정을 제대로 밟고 이제 탄핵 거의 갈 직전에 닉슨이 이제 자진 사임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래요. 이제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쳐도 지금 절차가 너무 잘못됐어요. 이 절차가 무시되면 민주주의가 무시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네.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너 나쁜 놈이라 해서 길거리에 끌어내서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그 인민재판이나 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나 저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그럼 미국은 우리하고 시각이 다르구나.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미국이라면 나도 좀 뭔가 이렇게 백악관 같은데 좀 나도 편지를 좀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아주 안타깝게 이렇게 그 누구신가요? 그 땅굴 하시는 땅굴 한성주 장군님. 장군. 네, 그분 네. 동영상 제가 어저께 하다 보니까 툭 나왔는데 예, 이거 누군가가 미국의 그 백악관에 꼭 좀 예. 번역해서 좀 알려주세요. 아주 아, 아주 호소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옹알이진 거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그럼 병됩니다. 네, 터뜨리셔야 되는데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백악관에 여러분이 편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못하셔도 괜찮아요. 네, 우리말로 하세요. 백악관에는 그거 다 번역하는 게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 네, 저도 영어로도 쓸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보시는 앞에 네. 모니터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라 요 제목으로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예, 예. 한 십몇 분이죠. 15분 정도. 네, 15분 네, 정도 짧습니다. 네, 되는데 백악관 그 홈페이지를 제가 인도해서 예. 14칸을 제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면서 채워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것 그대로 따라 하시면요. 예.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70여 세가 되신 목사님도 그 동영상을 보신 후에 했는데 하루 만에 저한테 백악관에서 받아서 읽고 있다고 응답이 왔다고 기뻐하시면서 아주 지금은 그냥 그 정규적으로 지금 그 백악관에 편지 쓰는 아주 그 민간 외교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해외 우리들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지에서 말하는 걸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으려고 마음 먹어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우파 대통령, 강경한 보수 우파 대통령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주 귀를 활짝 열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애국 운동의 하나로 이제 강경화 같은 사람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아주 직접 민간 외교관이 되셔서 뭐 어디 동영상을 보시다가 혹은 여러분 어떤 정보가 있으시면 자꾸만 보내십시오. 네, 이 문재인 이 사람 믿지 마라. 계속 당신을 속였고 앞으로 또 속일 것이다. 그렇지. 저처럼 쓰시란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 많이 하면 할수록 파워가 됩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네, 세계 경일기 여기에는 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힘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기 목사님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라 이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꼭 찾으셔서 이 내용을 우리 목사님이 소상하게 잘 설명했으니까 이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지금 1000만이니 뭐니 이제 그러는데 저는 한국 교회에서 한 100만 명만이라도 트럼프에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한국 지금 현 상황, 그다음에 또 교회가 지금 사실은 이제 점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종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백악관에다가 이렇게 편지나 이메일로 보내면은 얼마나 이게 이 문재인 정권에 아주 타격을 줄 수 있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백악관에 100만에서 10배를 줄여서 10만으로 해서 10배를 줄여서 10,000명만 한다고 해도요.
이게 그냥 그 한국에서 보내는 이 메일 혹은 해외에서 한인들이 이 보내는 이 메일들이 쇄도하기 시작하면요. 예. 백악관이 정신 바짝 차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의견에 대해서 그렇죠. 귀를 기울이고 예. 한국에서 말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렇죠. 한국의 보수 우파가 우리를 신뢰하고 예. 말하기 시작하는구나. 예. 저들의 의견을 우리가 듣고 제가 이렇게 편지 쓰고 한 것들이 그 얼마 지나서 반영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번에 연기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한미 뭐 평창 때문에 한미 연합군소 훈련 연기되면 끝나자마자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미 합참에서 얼마 후에 우리 4월 초에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막 자꾸 흔들려고 그러죠.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여러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속 무척 상하시죠. 막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병 되니까 백악관으로 다 풀어버리세요. 이거 반역자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이다. 미국 뒤통수 치는 일이다. 이건 미국 속이고 미국 뒤통수 치고 그렇지. 김정은이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막 그냥 그래가면서 고스톱 사람들 모르니까 하여튼 뭐 짜고 치고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속지 마시고 우리들이 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꼭 좀 그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의 지금 현 정치적 상황이 지금 한가한 상황이 지금 아니고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지금 GM이 지금 철수한다 그러죠. 그럼 GM이 철수하는 저는 이게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 제2의 IMF 그 IMF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경제 어떤 그 제재 또 경제적 그 어려움이 오는 첫 신호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는 경제적인 논리로만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정치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GM 사태가 이미 벌써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오직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하는 뭐 대표단 북한의 김 회장이니 뭐니 이런 오직 그들에게만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하고 그들 대접하는데 그냥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저는 지금 신호탄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이제 목사님 생각하시기에는 미국이 현재 그 대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목사님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도 요새 돕니다. 북한 측에서 남한 측이 문재인 정부 측으로 바꿨다. 그런 말도 있고요. 이 GM 문제 같은 경우 전에 그 유진유 회장님이 이제 곧 하원 미 하원 선거에 이제 5월이면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유진유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분이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그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주 도시 자체가 완전히 그냥 뭐 황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도시를 떠나고, 그러니까 범죄 소굴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노조 간부들이 결국 그렇게 그 경영진들을 너무 무리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그런 그 상황으로 초래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노조 간부들이 길에서 야구방망이로 맞아 죽고 총으로 맞아 죽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노조 여기에 그 위원장 이런데 나서는 사람이 없답니다. 선거에. 그래요? 이게 미국의 이런 그 홍역을 한번 앓고 난 다음에 미국은 이런 노조 운동 했다간 우리가 도시가 망하고 나라가 망했다. 정신이 좀 차렸어요. 한국은 그보다 더 아주 골치 아픈 이 좌파 거기다가 한국의 좌파는 세계에서 제일 유례가 없는 종북 좌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GM 같은 거 군산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이건 벌써 미국에서 다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의 어떤 뭐 GM을 놓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제가 볼 땐 손을 참 늦게 댔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됐다고요? 그 반미 감정을 우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시작이 됐으면요. 미국이 한번 했다면 경제적인 제재로 한다면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않나. 이 문재인 정부를 너무 봐주지 말고. 그렇죠. 이게 정말 미국의 그 바른 철학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히 예외를 두지 말고.
그래서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진짜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그렇죠. 네, 그렇게 가도록 해야지. 이게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좀 가자고 막 끌고 가고 막 그러다가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무리가 되고. 네. 예. 미국 기업 들어오면 그것까지 끌고 가려고 지금 예. 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좌파들은 저는 이 정신병자라고 일단은 생각해요. 정신병자에다가 사이코패스에다가 뭐냐면 제정신이 아니죠. 전 세계가 마치 대한민국 좌파에 의해서 뭐 하면 뭐 이렇게 주도하면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수가 하면 다 된다고요? 세상에. 지금 우물한 개구리보다 못한 그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밖에 문재인 보니까 밖에 나가서 외교는 고사하고 얼마 전에 그랬죠. 뭐 외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사실은 그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 나치 정권을 비판한 독일의 보네퍼 있죠, 목사님. 네. 사실 보네퍼를 굉장히 저는 싫어하거든요. 보네퍼 신학도 그렇고. 근데 보네퍼가 이제 히틀러에 대해서 이제 정신병 미친 사람이다. 네, 그렇게 저런 사람이 지금 운전대에 앉아갖고 지금 저러고 있기 때문에 저거 끌어내야 된다 해가지고 보네퍼가 히틀러 암살 때 사실 참여해서 그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수용소 가서 이제 그 결국은 거기서 이제 죽었는데 저는 전에는 그걸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봤어요. 안 좋게.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솔직하게 그 보네퍼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자 여러분들도 뭐 다 각 이제 차를 가지고 계시죠. 운전하시죠. 운전 면허증도 없고 정신도 이 정신 자체도 이게 뭐 치매가 있는 건지 모르는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을 태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만약에 운전해 간다면 그 운전대에 맡기겠습니까? 예. 절대 못 맡기죠. 못 맡기죠. 못 맡기죠. 어떤 사람도 못 맡길 맡겨서는 거예요. 안 되고요. 맡겨서도 안 되고.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를 그런 사람으로 맡겼어요. 맡겼는지 강제로 뺏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네. 보니까 앉아갖고 지금 한 8, 9개월 지금 돼 보니까 역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좌충우돌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낭떠러지 갈지 바다에 떨어질지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많은 승객들은 아직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뭐 올림픽 열려가지고 뭐 올림픽 경기에 미쳐 있고 뭐 여전히 어떤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차가 자동차가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떻게 될지 참 너무나 좀 답답합니다. 저는. 아까 그 CBS 그 기자 인터뷰에서 저한테 두 번째 질문하기를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북에서 그 공연단도 오고 공연단도 이렇게 와서 좀 평화의 잔치가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서 유도 질문이네요. 네, 그래서 그럼 평양의 공연단이 왜 내려왔습니까? 그 사람들 자기 체제 선전하려고 왔고 대북 압박 제재 풀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평화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평화는 구걸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힘을 통해 얻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좌우파가 다 아주 공히 인정하고 미국이 강력한 국가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안보 문제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는 절대 미국은 구걸해서 이렇게 평화를 요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그 상징 가운데 하나가 독수리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건국할 때 비둘기로 하자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데 이 그 좀 그 강한 이 애국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다. 너무 약하다. 우리 독수리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보면 또 이제 그 올리브 뭐 그런 것도 평화 상징하는 게 있으니까 독수리가 있어야 된다. 독수리를 바뀐 겁니다. 독수리는 아무도 덤비지 못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작은 것들은 큰 것들이 덤벼듭니다. 힘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지식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만약에 어리석으면 망합니다. 맞아요. 지도자들이 현명하면 죽을 것 같은 고비도 살아납니다.
지도자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예. 밖에 나가서 그렇게 주눅 쓰고 밖에 나가서 안에서는 마치 무슨 황제같이 떵떵거리고 사람들 잡아가두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다루면서 밖에 나가서 그냥 중국 같은 데 가서는 그렇게 거지 외교하고 말이죠. 네. 북한에서 대해서 구걸 외교하고. 그렇죠. 그게 무슨 외교입니까? 그게 구걸이죠. 그런 외교에서 어떻게 국가의 이익이 또 국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지도자를 뽑아놓고 잘했다 이러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어리석은 거죠. 그게.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도 망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이번에 그지 평창 올림픽에 이제 거의 한 1조 가까운 돈을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다 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돈을 그 대기업들이 그 우리 사회에서 적폐 세력이라고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대기업들이 그 돈을 다 국가에서 하는 행사라고 해서 그렇게 돈을 댔는데 정작 그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 기업들은 명함도 내몰지 못했어요. 제대로 뭐 기업 홍보도 못하고 외국 기업 잔치가 돼버렸대요. 네. 아니 그리고 거기에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뭐 기업 총수들 막 지금 또 구속하고, 예? 롯데는 뭐 그 만찬에 준비하는 그날 그 롯데 총수가 저 구속됐더만요. 예. 아니 이게 도대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강한 나라입니다. 정말. 세계에서 무역 10대 국가 아닙니까? 그럼요. 강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한 나라이고 강한 힘을 그래도 가지고 있고 미국이라고 하는 강한 동맹 또 일본이라고 하는 강한 동맹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왜 중국에 대해서 맨날 저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그냥 정말 그 고양이 앞에 쥐처럼 왜 이러고 지내냐 이거죠. 망할지 죽을 짓을 지금 자청해서 하는 거죠. 지금 자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이런 거를 좀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이제는 좀 국민들이 각성해야 되고 제발 좀 교회. 저는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결국 교회에다 지금 호소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 백악관 청원하는 그 얘기도 이제 했지만은 좀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뭐 진짜 수백만 명의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좀 이런 청원을 백악관에다 해서 지금 한국은 망하게 생겼다. 한국은 히틀러보다도 더 멍청하고 어리석은 더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가 지금 이 나라의 지금 통치자가 돼가지고 반미 결국은 미국을 철저하게 능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편지를 좀 쓰고 해서 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지 않도록 그런 메시지를 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우리 보수 우파가 그 일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합니까 그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네. 그 조금 전에 그 기업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대접을 받는 곳으로 간다. 우리 한국에 이 기업들이 이 이윤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시책을 펴주어야 기업들이 움직이고 기업들이 움직여야 그때 일자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때 젊은이들도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그렇죠. 미국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난 다음에 기업 친기화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제가 지금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그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 월스트리트의 이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그냥 하나의 표징이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한국도 이만큼 잘 살았으면 됐어. 이제는 우리 사회주의를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또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뭐 돈이 필요 없고 그럼 왜 어떻게 선교합니까? 선교비 어떻게 보내세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해외에 지금 미국 어떤 때는 어떤 연도에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많이 했는데 다 돈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 친화적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최소한의 규제를 해서 기업이 일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만은 정말 이런 그 바른 철학, 바른 정책, 바른 이념을 가진 이런 우리 새로운 리더십이 아주 절실한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현 상황도 지금 계속 이대로 가면은 이거 누리지 못합니다. 못 누리죠. 못 누리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 수준도 지금 이런 식으로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로 가고, 지금 오늘자 그 조선일보 보니까 원전 가동률 50%대로 추락을 해가지고 지금 한전이 적자가 지금 얼마나 되냐면 1,300억 적자로 돌아섰대요. 1,300억으로 이 적자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1,300억.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왜 적자로 돌아섰냐면 우리가 기술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으로 나간 그 뒤부터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한전이 1,300 적자로 돌아서요. 이제부터 이게 적자로 돌아서는 게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멀쩡한 원전을 가동 안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고스란히 전기세가 어때요? 전기세로 결국은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10,000원 냈던 그 집은 한 5만 원으로 되고, 5만 원 냈던 집은 한 10만 원. 그런데 그것도 초기고 더 시간 지나면은 뭐 10,000원 냈던 집이 10만 원, 20만 원 내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가계부채. 그렇죠. 이게 다 빚이에요, 빚. 우리 세금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기술이 없거나 뭐 우리가 원자력이 부족하거나 우리 어떤 무능력과 무지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미 다시 기존에 있는 원전을 다 가동하면 이 1,300 적자가 안 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 나는 돈인데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아까도 지금 기업 얘기했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가까운 중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미국 다 지금 호황입니다. 그럼요. 호황이고, 예.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오히려 사람이 부족해요. 사람이 너무 부족해요. 일은 넘쳐나는데. 그렇죠. 근데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젊은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서 지금 취직을 못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 맞죠? 그럼 교회 안에 청년들은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청년들이니까 그냥 땅 파면 뭐 돈이 나오고 하늘에서 뭐 금덩어리가 떨어져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뭐 취직 안 해도 먹고 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취직해야 되죠. 그럼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취직은 고사하고요. 이거 뭐 다시 이것도 옛날처럼 뭐 저 중동으로 뭐 건설업자로 나가든지, 아니면 필리핀은 뭐 또 저 전 세계 그냥 여자들이 전 세계 나가서 뭐 그 허드렛 일하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예. 참 우리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간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이 모를 뿐 아니라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또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실책은 반드시 아주 그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참 다들 잘 뛰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뛰고 있으니, 그렇죠. 이게 정말 속이 터질 일이죠. 그 베네수엘라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신문에서, 해외 신문 본 건데, 이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경제 정책으로 해서 완전히 지금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기업들 다 나가고, 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전에 다 빠져나가고, 지금 먹을 게 없어갖고 이제 인육을 먹는 그런 인육을 먹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와 있답니다. 이야. 그 뉴스를 제가 신문에서 분명히 봤어요. 여러분들 그거 검색해 보십시오. 베네수엘라가 왜 그런 상태가 됐을까요? 아니,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3번째인가, 아주 석유도 풍부하고, 네. 이 자본도 얼마든지 그 풍성했던 그 나라가 그 사회주의 정책하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거지꼴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좌파들은 뭐 빈부격차가 심하다, 뭐 대기업이 어쩌고, 뭐 지금 이런 그 낭만적인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그냥 그 그림 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 뭐 네. 실제적으로 그것이 네. 구현될 것처럼 네. 허상 가운데 지금 빠져 있고요.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더 위험한 것이 북한의 이 공산주의 체제가 강고하고 게다가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북한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고, 그리고 옆에 종주국
같은 이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위에 있고요. 우리는 아주 지형적으로 볼 때 또 지역적으로 볼 때 최악의 조건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누가 말한 것처럼 벌써 적화돼 있었어야 됩니다. 옛날에. 아, 맞아요. 근데 이게 반쪽은 이렇게 자유대한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회주의가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끌고 가려고 하냐면 남북 연방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려고 하잖아요. 예, 남북 연방제로 끌고 가면 그다음엔 보수 우파의 목소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건 완전히 뭐 불태워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우리 뉴스타운에 우리 그 손상영 회장님이 그 탄저균 방송을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청와대가 뭐 명예훼손으로 지금 이렇게 법적인 그 조치를 취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계속 지금 막 이렇게 통지가 오고 그래요.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청와대가 뭐 훼손할 명예나 있나. 솔직히 저는 그때 그 생각, 아니 쟤들이 뭐 훼손할 명예라도 있으면 뭐 나는 명예훼손이 이해가 가는데 명예가 아니라 이 완전히 뻔뻔한 이 붉은 이 악마의 얼굴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는데 무슨 명예가 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청와대에는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없죠. 예.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지금 안 하자고 되는 하는 거예요. 건데. 예를 들면 네. 언론사가 잘못된 기사를 내보냈으면은 정정보도 하라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언론사가 또 다시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정정보도하면 그거로 된 거죠. 그럼요. 그거로 된 건데 이걸 지금 계속 막 법적으로 뭐 지금 경찰을 통해서 무슨 뭐 통지서 보내고 출석 요구서 보내고 뭐 그런 짓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저 좌파들 그 입에 달고 사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 자기들은 민주주의를 단 한 번도 추구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 전략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방패를 가지고 모든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연락을 해서 정정을 좀 요청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뭐 뉴스타운에서 정정을 우리가 하면 일상적인 절차인데 그렇죠. 아마 그런 절차도 없이 우리 뉴스타운에서 그냥 먼저 정정 보도를 했을 거라고 제가 압니다. 정정 보도 이미 했어요. 그러면 끝나야죠. 그리고 사실은 문제 핵심을 흐리고 있어요. 예. 지들만 살겠다고 그 탄저균 그것에 대한 그 자기들 그 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면 아마 그것만 가지고도 탄핵하자고 아마 이를 갈고 저 지금 저 야당들이 지금 아마 저 장외에서 투쟁하고 뭐 국회 안에서 아마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저 얼마나 청와대 조국 씨가 그렇게 했죠. 조국 씨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저기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고 목사님은 해외 계시니까 이왕 말씀하시는 거 문재인부터 해가지고 조국 하여튼 그냥 아주 목사님이 좀 강한 톤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예,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하셔서 조국 씨 한 번 했으니까 조국으로 그냥 조국. 아주 조국이 참 좋은 건데 원래는 이 조국은 나쁜 조국인데 조국이 이제 그 모든 걸 뒤에서 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와대에서 만약에 고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조사를 이제 또 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경찰에 넘겨가지고 경찰에서 그냥 스스로가 알아서 수사하도록 이렇게 또 꾀를 썼단 말이에요. 좀 치사해요. 치사할 정도. 치사하고 야비하고. 참 이게 어디 청와대에 들어가서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시정 잡배나 할 일이죠. 그렇죠. 이게 어디 그 애국 언론을 상대로 이런 일 해도 됩니까? 참 거기서 돈 받고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참 그 치졸하고 야비하고 국민 세금 받아가면서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그 백악관에 청원할 때요. 그러면 탄저균 자기는 하지 말고 60만 대군에게 먼저 했었어야지. 그렇죠.
미국 같으면 통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기들만 살겠다고 지금이라도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60만 대군에게 빨리 경찰에게 빨리 하든지 그렇게 하란 말이요. 그렇죠.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백악관에 청원할 때 목사님 네. 저는 한국 언론 탄압하고 있다. 네. 언론인들을 탄압하고 있고 언론인들을 자기들 그 정권에 참 그 줄 세우기 위한 네. 그런 식의 그 인터넷 언론부터 해가지고 이런 탄압한다는 것도 저는 이렇게 거기다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 저는 어제 보니까 제가 그 문재인 하나님의 저주,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예, 예. 그 12월 15일 작년 12월 15일 날 예. 동영상을 올렸는데 예, 예. 그게 40만이 넘어서 이제 예.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예, 예. 네, 얼마나 올라갈지. 예. 저는 문재인을 많은 사람들이 뭐 기뻐하고 뭐 새 시대 뭐 일꾼 제가 성경적으로 자세히 보니까 예.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담은 그릇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제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예, 하는 예. 그것도 일반 저주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저주라고. 예. 그러니까 이 저주는 우리가 누가 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받는 겁니다. 그렇죠. 네, 왜 그 저주의 그릇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들을 보세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해로운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까? 네, 이번에 아까 그 평창 올림픽도 완전히 평양 올림픽화 시켜버렸고, 예. 네, 그 완전히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완전히 정치화됐고. 네, 이거 온 국민이 누리고 즐겨야 될 축제인데, 저도 여기 와서 며칠 동안 뭐 한 번도 제가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더라고. 관심이 안 가요. 네. 네. 저기서 뭘 하든지 관심도 없고 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 세력하고 북한만 즐기는 네. 이 올림픽이 돼버렸지. 네. 대한민국 전체가 즐길 수 있는 올림픽이 지금 아니게 되겠어요. 네. 거기다가 우리의 동맹인 미국 제1의 동맹인 미국도 정말 아주 참 크게 대놓고 미국은 좀 신사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네. 크게 대놓고는 표시 안 했지만 굉장히 불쾌하게 지금 그러면. 그 부통령을 대했습니다. 네. 어떻게 가장 제1의 동맹국의 그 부통령을 그런 식으로 하대하고 그런 식으로 망신을 주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모욕을 주는지 전 그것 자체가 너무 그거는 버릇이 없다고 생각해요. 버릇도 없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막가는 그 저질 집단들이 정권을 탈퇴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 이게 지금 청와대 주사파 빨갱이들이 드글드글하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요. 아까 제가 그 60만 대군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에서는요. 지금 이번에 청와대 이렇게 된 일 나면요. 국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뭐 하원, 상원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건 뭐 여야 초월해서 지난번에 딕 돌빈이라고 민주당 그 미국의 리버럴 좌파 그 아마 원내 총무죠. 그분이 와서 이제 그 청와대 가서 얘기도 하고 우리 그 사드 안 해주면 이거 우리 저 군대 보호가 될 수 없고 그럼 우리 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철수한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그렇죠. 좌파에서 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점 미국에서는 다 지금 저 미군들이 다 탄저균 백신 맞고 들어오잖아요. 북한군 병사도 북한군 병사도 있습니다. 북한군 병사도 맞아요. 어쩌자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이걸 안 마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걸 지금 저 여기 우리 그 저 손상윤 회장이 이걸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데 그걸 죽이지 못해서 야단이에요. 이게 무슨 나라를 맡고 있는 청와대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60만 대군 보호하지 않는 이 청와대 이 역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 국방부도 한심합니다. 국방부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해서 아니 군인들을 아니 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는 가장 최일선에 일하는 이 군인들에게 먼저 그런 탄저균에 대한 당연하죠. 이건 미국에서는 ABC 기초 중에 기초고 이런 거 안 하고 했다면요. 저 백악관에 뭐 트럼프 의원 당장에 그냥 아주 탄핵 열풍이 볼 겁니다. 그렇죠. 한국은 뭐 합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국방부에 있는 그 별을 달고 있는 우리 장군들,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그 아들을 고이 키우다가
국가를 위해서 지금 2년씩 국가를 위해서 의무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라고 아들을 군대 보낸 그 많은 부모님들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된다. 아이 그럼요. 네, 들고 일어나야죠. 이게 잘못된 주장이 뭐가 있습니까? 네. 왜 손상윤 회장을 괴롭히지 못해서 야단입니까? 이 동기가 뭐예요? 국정을 위한 겁니까? 김정은을 위한 겁니까? 지금 문재인은 이 김정은에 아주 충실한 집사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이번에 아마 이제 많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 그 젊은 층들이 북한에 대한 그 우리 문재인 이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서 많은 혐오감을 드러냈어요. 네. 많은 혐오감을 드러내고 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랩을 부른 뭐 벌레소년 네. 가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이라고 한 사람 자체도 그렇고 이 주사파들은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김정은의 그 집사들, 예. 집사들 아주 네. 충실하고 그냥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그냥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네. 대기하는 맞습니다. 이 저 집사 기품조들 같아요. 예. 저는 제가 두 번 목소리를 높였지만 예. 아직도 제가 분노가 많습니다. 예. 네. 예. 60만 대군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예.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비행기 탈 때 예. 그 군인 한 명이 아마 그 상의를 훈장도 달리고 상의를 이제 참전하고 온 것 같아요. 이라크나 이런 데서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이제 훈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보존해야 되는데 이코노미 일반석에 있으니까 이 옷을 걸어주지 않으니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어디스한테.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이코노미석이니까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냥 그 승객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스튜어디스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1등석에 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오더니 나랑 교환하자고. 네. 우린 이쪽에 앉으시라고. 내가 이코노미석에 앉겠다. 그리고 스튜어디스 당신 이거 빨리 걸라고.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이러니까 미국이 강국이에요. 그렇죠. 한국 지금 청와대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려 있는데 이 손상윤 회장 이런 분들은 지금 한 명 단식을 하면서 지금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애국자를 죽이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100명, 1000명 나와도 지금 우리가 부족한 때인데 제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요.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미국은 이 군인을 굉장히 우대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5.18 유공자를 가장 우대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총상을 입고 평생 고통받는 그런 노병들보다는 그 5.18인지 뭔지 아는 그 근거도 없는 그 무슨 민주화 운동이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도 지금 계속 안 밝히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거를요. 저는 이 생각 들어요. 그 미국 쪽에서 5.18 유공자를 어떻게든 좀 그 정보를 입수해 갖고 미국에서 그냥 그 5.18 유공자 명단을 좀 미국 쪽에서 확 뿌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하면 이제 뭐 명예훼손이니 뭐니 뭐 이제 온갖 그 치졸한 또 그런 짓을 할 테니까 미국에서 5.18 유공자 명단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입수해 가지고 미국 쪽에서 그냥 확 이렇게 퍼뜨리면은 그러면 이제 다 나오겠죠. 그 사람 그들에게 지금 그 유공자들이 지금 국가에서 받는 그 지원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불평등, 네. 이 불공정, 이게 불공정, 불평, 이게 적폐 아니에요. 네, 이 부도덕, 네, 부도덕. 그리고 이 5.18 문제는요 앞으로도 치열하게 정말 대가리가 터지게 이 논쟁을 하고 그래야 될 문제입니다. 미국 같으면 그렇게 쉽게 정리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냥 저희가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그 얘기를 목사님이 아주 마음껏 해주셔서 제가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여전히 어제 우리 그 최순실 그 20년 구형 때린 그 참 말도 안 되는 우리 한국의 지금 사법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법부가 아니라 이거 뭐 그냥 동네 동네 저 양아치들이 모여가지고 동네 양아치들이 이 사법부를 점령해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다 이게 작당 모여가지고 선고 때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또 선고를 받을 텐데 지금 우리 한국의 주로 언론들 보니까
뭐 벌써부터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 왜곡된 기사, 혐오감들 막 드러내면서 최순실하고 또 엮어가지고 또 이 지금 그렇거든요.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가요? 그렇게 해서 탄핵을 했고요. 예. 또 이제 구형 때가 되니까 또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고. 예. 다수가 이제 그 계속해서 다수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겠죠. 예, 그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BREN이 이분이 한국에 지금 36년 거의 37년째 사시는 분입니다. 영국 기자,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아주 그 굉장히 예리한 기자인데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컨설턴트하고 심지어 정치적인 분석도 하고 컨설턴트를 합니다. 그분이 재작년 12월 19일에 이 미국의 유명한 포린 팔리시라고 하는데 기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민주주의의 신은 민중이 그 피플이라고 그러니까 뭐 민중이라고 번역을 할까요? 네. 그러니까 군중의 광기. 네. 여기에 의해서 야수라고 또 표현돼 있어요.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1789년 프랑스 혁명의 그 광기. 네. 동일한 광기. 정확하죠. 이 좌파는 하여튼 끊임없이 불만을 품고 늘 혁명하고 피를 부는 사람들이니까. 좌파는 본질적으로 독재적입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정치학자 레이드 박사가 쓴 글에서 제가 본 겁니다. intrinsically 아주 본질적으로 이건 아주 autocratic 아주 독재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잘했어요. 그런데 주로 좌파들은 주로 이제 이 법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독재를 하죠. 그런데 이 광기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게 한국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국회도 그랬고 언론도 그렇고 검찰도 그랬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뭐 특검도 그렇고 뭐 그 헌법재판소 그 8명은요 망고의 역적들입니다. 망고의 역적. 망고의 역적이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아주 길이 그 얼굴과 명단을 아주 기록해내다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그렇게 된다고 수치스러운 가문이 될 겁니다. 그 뭐 아까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방송 전에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해 얘기했지만은 지금 인류 사회 보면은 이제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 그 다음에 중국의 문화 혁명, 아주 대표적인 그 혁명들이 하나같이 다 무신론적이고 좌파적이고 빨갱이적이고 반기독교적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제가 볼 때는 저 북조선의 김일성 왕조보다는 왕조의 병 또 상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북한의 주사파, 저 김일성 왕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감히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보다 더 최악의 정권은 적그리스도 외에는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경제, 뭐, 외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좌파의 혹은 종북 좌파의 정책이 몰상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지 몰라도 이게 도덕적인 문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부도덕한 부도덕하고 이제 뭐 게이 혹은 LGBT라고 LGBT 레즈비안 여자 동성애 G 게이 남자 동성애 B 바이섹슈얼 이건 양성애 T 이건 트랜스젠더 이건 성전환 성평등 뭐 등등 LGBT 다 왜곡된 성적인 변태들 거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현대의 그 좌파의 이념이고 사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품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죠. 목사님, 제발 한국교회 목사님들께 목사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좀 강력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저께 제가 서울역 집회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그러니까 이 좌파 이념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웹스터 사전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인간의 삶,
문화에 대한 일련의 조직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인간의 삶 문화에 대한 그 조직적인 개념을 제일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그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교회는 가장 이념적인 기관입니다. 그렇죠. 네, 예, 성경적인 이념, 그렇죠. 성경적인 사상.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사상 외에 다른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좌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으로 규정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옹호하고 이게 교회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소돔 고모라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적그리스도의 교회로 바꾸는 아주 정말 교회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 교회라고 하는 건 말 자체도 성립이 안 되지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회중이라고 나옵니다. 사탄의 회중. 사탄의 회중입니다. 좌파의 이 이념을 신봉하는 이 교회를. 네. 그 정의 구현 사제단이라고 정구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표현하면 적화 구현 사제단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탄의 앞제비들입니다. 교회를 이 한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이 사탄의 앞잡이들, 사탄의 대리인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저 좌파 사상 뭐 거기에는 뭐 극단적 페미니즘 뭐 LGBT 뭐 낙태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다 좌파 사상입니다. 그렇죠. 그 전 세계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이렇게 했었고요. 그렇죠. 네. 처음에 좌파는 왕정을 폐기하고 공화정을 하자고 시작했지만 2개월 만에 정권 잡고 난 다음엔 10년 동안 좌파 독재 정치를 하면서 4만 명을 죽입니다. 길로틴으로 죽이기도 그렇죠. 하고 고문해서 죽이고 감금해서 죽이고 이게 좌파의 이게 독재의 특징입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그 공포 정치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걸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좌파 정부에 대해서 난 좌파 사상은 나는 그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난 지지해. 이거는요. 그게 조폭의 행태는 난 인정하지 않아. 근데 조폭은 내가 지지해. 이 말하고 똑같은 아주 모순된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해요. 네, 이건 하나님을 진짜 성령을 진짜 슬프시게 해드리는. 네, 이건 교회 타락을 가져오게 하는. 아니 이 나라가 나라가 만약에 무너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지요. 어떻게 교회만 섬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북한을 보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 분들은 그냥 난 조용히 있을래. 그냥 중립으로 정교 분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중세 카톨릭 같이 그냥 지나치게 엉키면 그때는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정부도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교회는 더더구나 말할 거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있는 것이니까 정부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고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럼 서로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들이 잘못 나가고 나라가 잘못 나가게 되면 목숨을 걸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냥 아주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그냥 아주 썰어서 그냥 아주 그 목숨이 해야 하는 그런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린 뭐 합니까? 그렇게 정말 우리도 선지자의 음성을 지금 같은 때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려야 교회가 살지 않습니까? 그 오 목사님이나 저나 일하는 주된 동기가 그겁니다. 교회를 살리려면 나라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나라를 살리면서 교회를 살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하는 거지 우리가 뭐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전에는 뭐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기에 비춰봐서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지금 5만 6만 되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물론 교회를 여러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데 좀 거기에다가 교회가 만약에 어느 교회든지 어느 지역 교회든지 간에 그 교파를 불문하고 그 교회 목회자나 그 교회가 좌파 성향이면 전 거기는 적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는 저는 그렇게 규정할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우리 많은 우리 신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만약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궤변을 떨어서 자꾸 뭐 정교 분리니 뭐 우리는 뭐 좌도 아니다 우도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좌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방치하는 이런 교회는 저는 이거는 아주 영적으로도 아주 잘못된 교회라고 잘못이고 미국은 그렇게 예. 하지 않습니다. 예.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지난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81%가 지지했어요. 예, 맞아요. 16%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는데 그것은 흑인들 표고, 그거는 히스패닉, 그 소수 인종들, 그런 사람들 표고, 예. 백인들 대다수, 저 같은 또 우리 동양계에도 다 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value voter라고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른 이 투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도 교회들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네. 그렇죠. 뭐 우리가 투표를 잘하라고는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60% 지지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재인 60% 지지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통계 나왔어요.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60%. 이게 완전히 미국과는 거꾸로 아닙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네. 미국은 벌써 우리보다 한 300~400년 더 이 기독교 역사가 많고 그 뿌린 들어가면 영국 교회 훨씬 더 깊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걸 경험하면서 그래서 미국이 그래도 건재한 거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 정치력을 발휘했기 때문이고 하니까, 예. 이번에 그렇죠.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가 싸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좌파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수우파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다물게 하고 우리의 그 수갑을 채우기 위해서 존슨 법안을 그때 몇십 년 전에 했습니다. 그 존슨 대통령이 존슨 상원의원일 때 휴스턴에서 자기가 교회 때문에 패배했어요. 그래서 그거 안가품하느라고 이제 교회가 더 이상 그 정치 활동 못하게 딱 선을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 법안. 예. 그걸 이제 뒤집어 엎는 그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밀었던 겁니다. 네. 근데 아직 그게 되지 않았는데, 예. 네.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노력이 한국 교계에 있어야 합니다. 선거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시적으로 우리 미국에 보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 아주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들 이런 분들이 앞장서고요. 또 포커스 온 더 패밀리 예전에 그 제임스 답슨 지금 80이 넘어서도 네, 그분이 지금 또 그분과 같은 분들이 또 여러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일어나서 함께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불리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또 도덕적으로 잘못되는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해줍니다.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 제일 큰 교단 남침례교회 안에도 그 대정부 기관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상주하면서 그 일을 전담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런 조직적인 노력이 우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번에 아주 기회가 돼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요. 네. 안타까운 건 부역자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이름을 달고 네. 빨갱이 짓을 하는 이 부역자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교단, 그러니까 교단 총회, 그다음에 기독교 언론, 기독교 NGO 단체, 그다음에 그 신학교, 신학대학원, 그다음에 그런 그 기독교 여러 그 주변의 문화적 형성을 하는 그런 기관들에 이 부역자들이 지금 아주 깊숙이 침투해 갖고 지금 한국계 밑바닥 자체가 노무현 정권 이후로 이 좌 성향으로 가게 하는데 그 부역자들이 지금 결국은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하고 좌파, 주사파들 정치인들 지지하는 그 목사나 그 교회는 거기는 부역자 교회. 그런 교회는 헌금 내지 마시고 그런 교회는 사실은 나와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는 사람 살 곳이 아니고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살 곳이 아니고 그렇죠. 롯과 같은 의인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말씀했고 당연히 탈출해야죠. 사생 결단하고 나와야죠. 거기에서 나의 시간과 돈과 나의 재능을 이 사악한 목적을 위해 바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 있습니까? 오늘 여기 듣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당장에 나오세요. 당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 절대 그 좌파들에 의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진리의 편에 서 있지도 않고 애초에 진리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인정도 하지 말고 저들은 그냥 저 사단이다. 그냥 저들은 마귀 새끼다. 저들은 적그리스도의 집단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상대를 해야 됩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자꾸 여기게 되면은 이게 저 실타래가 안 풀려져요. 오늘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다 원인이 있는 건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만큼 미국 교회보다 이렇게 미국 교회는 그나마도 그렇게 깨어 있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래도 신자분들이 목사님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한국 교회는 이미 벌써 너무나 깊이 좌성향이 돼가지고 이거를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는 아주 절망스러운 사실은 상황이에요. 우리 어떤 한 지방에는 99%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고 하는데 저쪽이요. 예. 예. 이게 도무지 거기 교회 많거든요. 전라도 지역에 네. 목사님들 많아요. 거기 지금 목사님들이 그 동성애 뭐 차별 뭐 등등 뭐 그런 거 반대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데 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합니까? 그건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목사님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 그거는 앞에서 한사코 반대하면서 그걸 만연시키고 그걸 추진하고 그걸 퍼뜨리는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지지합니까? 이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맞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런 뭔가 이거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왜 그런 것들을 입법화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왜 몰표를 주냐 이거예요.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그쪽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가끔 전화를 주십니다. 너무 괴롭다. 자기네 있는 지역이나 교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좌파 성향이라 정말 이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떠나서 우파교회로 가시고 없으면 혼자 일단 예배를 드리시면서 해야 돼요. 아니면 좀 고속버스를 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우파에 있는 교회로 가셔야 교회로 오든지. 예. 이제는 보수 우파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그 대한애국당의 그 동대문 집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연설하면서 제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이 소위 좌파 교회 여기에 대해서 이 포문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시작이다. 공격해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사탄의 앞제비들이고 이건 적 그리스도의 교회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고 여기 살아서는 안 되고 여기서 나와야 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를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더 말씀 아주 좀 분이 덜 풀린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굉장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목숨 걸고 가기 그 다윗의 측근들이 그렇죠. 가서 물을 가져오니까 그걸 받은 다음에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땅에 쏟지 않습니다. 부었죠. 피와 같다고. 예. 이게 바로 진짜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청와대에는 탄저균 갖다가 놓고 그다음에 밥 한 끼 10만 원 되는 거 자기들은 그렇게 먹고 평창 올림픽 그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그 거지 같은 그 몇 푼 안 되는 밥 먹이고 경찰 60만 대군에게는 탄저균 안 하고 전혀 안 하고. 뭐 이것저것 갖다가 뭐 아직 그 아직 테스트도 안 되고 그럼 당신들은 왜 거기다 구입했어? 자기네들은 살겠다고 왜 거기다 사다 놨어?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당신은 청와대 옷 빨리 벗고 나와야 돼. 당신 같은 사람들은 맞아요. 빨리 나올수록 나라가 살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한다고 지금 쇼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2018년도 이제 새해 우리 한국 구정이 이제 시작되는 연휴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 캐나다에서 귀한 사회 가신 우리 김원기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오늘 새해 특별 대담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하소서. 정말 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 대담을 정말 주변에다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퍼뜨려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해외 또 국내에 있는 우리 많은 기독교인 분들 무엇보다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하는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 위해서 정말 많은 또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오늘 끝으로 목사님께서 좀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 좀 이제
끝에 끝말을 좀 이제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이 분위기를 바꾸고 풍조를 바꾸는 예. 네, 그리고 좌파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편의상 붙이는 겁니다. 좌파 기독교는 기독교도 아니지만 기독교가 아니죠. 이 좌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좌파들에 대해서 이제는 용납하지 말고 강력하게 이제는 비판하고 그들 쫓아내고 싸우고 이런 운동이 필요하고 미국의 이 건강한 이 복음주의 기독교계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그 성경적인 전통들을 세워 나가고 그런 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아주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을 그런 운동을 좀 전개했으면 좋겠다 하시고요.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민간 외교관들이 돼 주셔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 또 백악관에 아주 뻔질나게 뭐 어떤 분 하루에 몇 번도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해서 간결하게 그렇게 해서 보내시고 영어로 쓸 수 있는 분도 그렇게 하시고 한글을 뭐 구글로 해서 하는 분도 있고 영어로 바꿔서 하는 분도 있고 한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여기 지금 손상윤 대표님 또 우리 뉴스타운 뭐 아주 이 파이터 중에 파이터인데 그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보수 우파 우리 함께 앞서장서 있는 분들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보급품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면 그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 또 언론 상대로 또 아주 활발하게 그 일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백악관으로 서신을 보내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리앗을 대적하는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승리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뉴스타운 TV 2018년 새해 특별 대담 오늘 우리 김홍기 목사님 모시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특별히 이 방송 수신 알람 이거 잘 되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주변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주변에 SNS를 통해서 좀 많이 공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